저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시간은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이해와 실제예요. 네, 여러분들 도서관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해야 또 이용자가 더 많이 오기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남에서 책이랑 도서관 운영하고 있고요. 관장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들 선생님들이 을 끄고 계셔가지고 표정을 읽기는 쉽지는 않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봤는데 없으셔서. 아, 네네. 화면 켜주신 분도 있군요. 네. 화면 켜주세요. 저 화면 없이 빈 노트북에 대해서 대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네요. 네. 그러면 네, 독서 문화 프로그램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는요. 제가 11시부터 12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40분 내리 쉬시기 쉽지 않으니까 12시까지 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 10분에서 15분 다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까?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아니면 우리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뭐, 음, 네. 저는 성남에 있는 책이랑 도서관이고요.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네, 책이랑 도서관 모습이에요. 네. 오늘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이렇게 뭐 정의, 진행 과정, 기획, 장점, 프로그램, 평가 뭐 이런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정의를 한번 어떻게 내려볼까 했는데, 도서관 서비스란,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이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 열람 창구 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 이용 서비스, 자료 입수 및 정보 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 지도 교육, 독서, 교육 지원 등 일체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도서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유무형의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도서관의 그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한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진행하는 독서, 문화, 평생교육 등의 모든 프로그램을 저는 독서 어, 5월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정의까지는 중요하실 거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하고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저희 도서관에서 책이랑 도서관에서는 운영했는지 그 과정으로 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책이랑 도서관에는 에서는 항상 사전에 프로그램 사전 수요 조사를 해요. 그래서 보통 연말에 많이 하고 아니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이분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됐는지라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그 선물 조사를 토대로 해서 1년에
대충의 그 프로그램을 그냥 굵직굵직하게 잡아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히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크게 아주 너프하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시점 해서 이제 더 세밀한 그런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는 사전에 수요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구상 및 기획인데 이때 우리 도서관 설립 목적에 맞는지,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장소에 맞는지, 어느 시기에 진행할 건지, 이렇게 먼저 논의를 한 다음에 구상해서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사 섭외인데요. 강사가 가장 중요하죠. 어떤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프로그램 참가자의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사 섭외를 하는데 어떤 강사를 섭외할 건가는 되게 이용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자 또는 다른 관장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가장 적합한 강사를 섭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강사에게 우리 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보드게임 강좌를 했어요. 그래서 보드게임 강좌를 하면서 저희 도서관은 주로 40대, 50대, 60대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하신다. 이분들이 뭔가 제 취업에 밑거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도사 과정을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동아리로 전환해서 동아리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이분들의 역량을 좀 높여갔으면 좋겠다라고 강사한테 우리 도서관이 그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정확한 취지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이 강의하는 내내 이 프로그램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강의할 수 있도록 섭외 당시에 그 강사님하고 정확하게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 섭외 작가와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개인 연락처를 알아서 뭐 문자나 전화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아니면 출판사에 문의해서 저희도 합니다. 그리고 강사를 섭외한 후에는 강의 계획서 주세요 해가지고 뭐 강의 주제, 날짜, 소요 시간, 준비물 등을 기재한 강의 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토대로 홍보물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홍보물 많이 만드시잖아요. 현수막이나 배너, 그런 거 되게, 잘 하시는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홍보는 입소문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도서관이 이용자들이, 소문이 나서 좀 더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전에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해보셨으니까 뭐 준비물들 그리고 특히 강사와 참여자들한테 하루 전에는 연락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강사님에게도 연락을 해서 꼭 강의가 있다는 거 알려드려야 합니다. 강사도 깜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하시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 진행 당일은 이제 아실 것 같고 저는 프로그램 진행 당일 참가자들한테 우리가 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아까 저희가 보드게임 강좌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참가자들한테도 이 프로그램을 보드게임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보드게임 강사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끼리 재미나게 동아리를 통해서 놀 수도 있다. 그러면서 보드게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익히고 그리고 숙지에서 역량이 강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끝나고 동아리를 할 거다. 그러니 하시고 싶은 분은
시간을 내셔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미리 공지해드리면 확실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동아리 그리고 만들기도 쉽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가자들한테 사전에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런 취지와 일정을 설명해 주시면 숙지하고 이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숙지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만족도가 있는지 좀 그 문서로 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강의하면서 이분들의 표정이라든지 자세를 보면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그리고 참여자들이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문서로 하시면, 근데 만족도 설문조사는 많지 한 10문항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우리도 설문조사 당해보잖아요. 너무 많으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10문제 이내로 해보시고 그리고 강사비 지급은 항상 프로그램 진행 후에 드리는 겁니다. 진행 전에 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는 도서관의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저희 책이랑 도서관은 아파트 내에 있고 아파트 주민과 그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에요. 저는 마을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게 제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지역 주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물어보고 뭐 하고 싶어? 우리 뭐 해볼까?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뭐 그림책 도서관이라든지 뭐 평화도서관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그 도서관에 그런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그 활동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서관의 장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책을 기본적으로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 거죠.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바탕은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기본 바탕에는 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빌려가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던, 도서관을 도서관에 들어오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이 쉽게 도서관의 문턱을 넘어서 도서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한 번 도서관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도서관을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들어오고, 도서관에 들어오면 도서관에 있는 책,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 전에 꼭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도서관이고요. 저희 도서관의 뭐 대출 기간, 대출 건수를 이야기해 드리고, 그리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하러 오신 분들은 무조건 회원 등록을 해서서 언제든 책을 빌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할 때도 항상 도서관의 장점인 책을 기본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꼭 책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은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큐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2달에 한 번씩 부큐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가을이어가지고 어떤 주제로 부큐레이션을 할까 했는데 그때 이제 가을이니 우리 열매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열매에는 실물, 고구마 같은 실물의 열매가 있지만 그 어, 실물이 아닌 그런 결과물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까지 확장해서 열매라는 주제로 해서 보큐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책만 전시해 놓으면 밋밋하니까 거기에 우리 이용자가 만든 뜨개를 잘 하시는 분이 뜬 밤과 그 다음에 호박을 같이 곁들여서 보큐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이들이 책에 관심 갖고 빌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작가의 만남은 1년에 꼭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번 상반기에는 갑자기 이분 성함 생각이 안 나네. 그 작가님이신데, 사이다 작가. 사이다 작가님이 오셔서 아이들하고의 작가의 만남을 하셨어요. 원래 사이다 작가는 작년에 성인 대상으로 하는 작가의 만남에 오셨는데 너무 그때 반응이 좋은 거예요. 만족도도 좋고 이분이 이렇게 평범한 여성 스타일인데 아이디어 팡팡팡팡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와의 만남을 들으신 이용자가 아이들도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올해는 이 사이다 작가님을 모시고 아이들하고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의 만남을 할 때는 이렇게 작가님의 책들을 다 구비를 해서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위에 작가님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거나 질문지를 만들기나 하면은 이렇게 독서 활용지 이를 통해서 이제 그려서 저렇게 다 전시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면 아이들한테 사탕을 하나씩 줘서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작가님이 왔을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먼저 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만남을 할 때도 그냥 작가님만 부르시기보다는 사전에 성인이든 아이든 사전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와의 만남이 아주 그 작가를 120%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또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요. 저는 우리 도서관의 이용자층을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할 때, 우리 도서관에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연령대가 살고 있는지 이게 파악이 돼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그 20평형, 단일 평형이에요.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주거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50대 이상 많이 분포돼 있고, 그리고 평수가 이제 20평형으로 작다 보니까 초등 저학년까지. 그래서 초등 저학년과 거기에 따른 학부모, 이렇게 많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아이들 프로그램은 요즘은 뭐 아동들은 바빠서 잘 모집도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6, 7세 아동과 유아와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 1, 2, 3학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보통 50대, 60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그 참여도를 보면은 50대, 60대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40대에서 한 서너 명, 그 다음에 70대에서 서너 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집중돼서 프로그램을 하면 그래도 모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서관에는 주로 누가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잘 파악해서 하셔야만 실패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는 꼭 그런 고려 사항들을 좀 유념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시간대입니다. 시간대를 아이들의 학원 시간은 언제 끝나는지, 그 다음에 성인들의 활동 시간은 언제인지, 어르신들의 활동 시간은 언제인지, 이것 등을 파악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집이 잘 돼요. 이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하면 주로 음, 오전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르신들은 오전에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어르신들은 주로 오전에는 복지회관 가시거나 아니면 병원 가시거나 아니면 운동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오전 시간이 어르신들도 되게 바쁘세요. 그래서 보통 2시쯤 하면 어르신들이 잘 모여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2시 하는 프로그램을 그 캘리그라피를 했는데 2시에 또 이 그 30대, 40대 엄마들,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지라고 봤더니 6, 7세를 둔, 그러니까 유아를 둔 엄마들은 예, 저희가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프로그램을 하는데 4시에 프로그램을 딱 끝나면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하원시켜서 집으로 가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대도 어느 시간대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네. 이것도 고려할 사항으로는 저는 지역의 특성과 행사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학교 방학일과 개학일, 마을 축제 등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언제 방학하는지 개학하는지. 저희 도서관에서는 2개의 학교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방학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한 학교의 그 방학일과 개학일을 확인하고, 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6차시를 짠 거예요. 그런데 웬걸, 다른 학교는 좀 더 일주일이 개학일이 빨라가지고 그 학교 아이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디테일하게 주변의 상황, 환경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축제도, 이 마을 축제가 있는 날 뭐 우리가 도서관에서 뭐 일회성 뭐 행사라든지 교육을 잡으면 모집이 쉽지 않겠어요? 않겠지요. 그래서 그 주변의 이런 행사들과, 아, 그다음 뭐 방학일을 좀 잘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도서관이어서 작은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우리 마을의 특성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삶, 삶의 모습, 이런 담는 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지난해에 그 아파트에 사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7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 성남에 30년 거주 70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총 9분이 참여하셨거든요. 9분이 참여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몇 차씩 듣고 그 강사님이 기록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그림도 그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눈부신 나의 꽃전춘 이야기라는 책으로 한 권으로 나왔는데 이 책을 저도 교정 보면서 봤는데 정말 이분들이 살아온 삶이 한국의 그 고단했던 역동의 그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 한국 현대사의 한 부분이겠다 싶어서 이 책이 바로 역사이구나, 한국 현대사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는 글을 좀 모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 읽어주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놨냐면 강사님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 그림책과 관련된 인물, 배경,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글을 읽는 순간도 있었는데 그럴 때, 아유,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 이러시는 부분은, 뭐, 아닌, 정말 눈이 나쁠 경우도 있겠지만, 글을 못 읽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패스하고, 그분들은 우리가 녹취를 해서 그걸 다 풀어내고, 해서 글씨를 이제 저희가, 이분들이 직접 글을 썼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글을 이제 대신 써드리고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뿌듯하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저자로 들어간 책을 받는다는 건 우리도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의 책이 나온 거에 너무 감동하셨고, 그래서 아들, 딸, 며느리한테 선물하신다고 어. 그리고 아들, 딸, 며느리가 보고 너무 이렇게 울컥울컥 했다고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마을의 이야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겠다. 마을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마을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되게 그런 쪽에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를 꼭, 고민해서 프로그램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고려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할 때 단기 프로그램과 장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장기 프로그램을 하면 보통 8차시 아니면 10차시, 12차시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8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분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회 강좌들, 그러니까 일회성 강좌, 단기 강좌도 해서 적절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때 뭐 장기 프로그램과 단기 프로그램을 적절히 해서 모든 지역 주민들이 한 번이라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고려사항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이 끝난 후 동아리로 전환하여 자발적인 학습 또는 취미 활동이 되도록 한다. 아예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그걸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팅이 뭐가 되게 많네요. 잠깐만요. 채팅률 좀 보고요. 네.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 어? 제 얼굴이 안 보이시나요? 제 얼굴이 안 보이나요? 흰색 백반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운데에 있어서 네. 이렇게 보이시면 되세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여요? 제 얼굴을 좀 보이도록 보여요? 네. 제 얼굴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채팅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이따가 끝나고 다시 질문 가지고 이야기 드릴게요. 음. 그래서 저희는 동아리가 지금 현재 6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동아리들이 어떻게 이제 모집이 됐냐 하면 프로그램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저는 무조건
동아리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동아리를 시작할 때 아니 동아리가 아니라 강좌를 시작할 때 우리 이거 끝나고 동아리로 전환해서 하겠다. 정말 공부는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거다. 강좌는 맛배기다. 맛배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이런 걸 듣는 거고 진짜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은 동아리다. 그러니 우리 동아리로 전환해서 해보자라고 강좌 전에 먼저 공지를 하고 끝난 후에는 이제 동아리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다 동아리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한 5개 강좌를 하면 거기에 동아리로 전환해서 성공하는 건 한 2개, 3개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동아리를 전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동아리로 전환시키는 데는 물론 이제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학습과 그다음에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동아리로 전환해서 활동한다는 거는 도서관에 지속적인 방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의 지속적인 방문과 그다음에 이용과 대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들과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강좌가 끝난 후에는 동아리를 전환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인 학습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또는 다른 단체 또는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인데요. 책이랑 도서관 주변에는 상속노인복지관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회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과 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은 작은 도서관이 항상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는 참여자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시면, 음, 이건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찰나를 기록하다 동아리인데요. 이제 핸드폰을 활용한 사진 강좌를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글쓰기를 첨가해서 사진을 통해 글쓰기를 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글쓰기 2회 이렇게 해서 이제 강좌가 끝나고 이제 동아리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동아리는 그러니까 월 2회 만나거든요. 그래서 출산 나가서 지금 사진 찍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동아리로 전환되면 이 동아리의 그런 활동 기간, 시간 이런 건 다 동아리들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대신 도서관에서 모여라. 그리고 제가 모든 톡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동아리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톡방에 들어가서 이 동아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번 주는 휴강인지, 이번 주는 아니면 외부에서 활동하는지, 이런 정도는 제가 캐치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동아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짱은 하나 선출해 주세요. 도서관에서 이 동아리랑 소통할 수 있게 누구랑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지는 알려주세요. 그래서 동아리 짱과 도서관에서 모이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리고 저는 이제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연간 프로그램을 세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어, 하반기, 아니,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연간 계획을 이제 세워서 하는데,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랬을 때 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특히나 그 뭐라고 하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요즘 아시잖아요. 너무 바쁘고, 그래서 도서관에 올 시간이 없어요. 방학 정도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아이들 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에는, 뭐, 이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하면 좋겠다. 뭐, 하반기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너프하게 했다가,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서너 달 전에 좀 촘촘하게, 자세하게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획을 하실 때 물론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작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사업 공모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이런 사업 공모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아니면 요거에 좀 더 맞다. 왜 그 사업 공모도 사업 공모마다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청해야만 선정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은 이 사업 공모,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겠다. 그리고 요 강좌는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사업 공모를 내지요. 그래서 선정을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아니면 좀 축소해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이 예산을 끌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실 때 좀 더, 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꼭 기획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됩니다.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어도 좋고 놀이여도 좋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여기 이 보드게임이 있거든요. 보드게임이 저희가 책이랑 도서관은 9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2025년이면 30년 되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드게임을 한 해에 한 서너 개씩 계속 사고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드게임이 한 종류로는 몇 개일까요? 한 3, 40개? 그리고 저희가 세 세트씩 사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할 때 보드게임은 보통 4인 1조 게임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 3개 그룹, 그러니까 12명까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아예 보드게임을 살 때는 한 보드게임에 세 대씩 삽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진행했을 때도 그냥 이제 무리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보드게임은 이렇게 놓으면 보드게임은 지역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제 대출은 저희는 하지 않고 있고요. 대출을 됐을 때는 분실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조각 하나만 빠져도 보드게임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되게 이용률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와서 어, 이렇게 보드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랑,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와서, 부모님이랑 아이랑 와서 하는 아이도 있고, 하는 팀도 있고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규칙을 안 했는데, 한 팀이 너무 장시간, 저희는 보드게임 하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그 방에서만 보드게임을 해야지, 보드게임을 밖으로, 그 방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보드게임을 가지고 도서관 전체에서 막 아무 데서나 하면, 그 보드게임의 그 뭐죠? 피스들이 떨어지는 걸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보드게임은 딱 그 장소에서만 하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이어서 그 탁자 테이블 위에 앉지 못하면 보드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탁자를 오랫동안 점유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1시간, 최대 2시간. 그리고 저희가 7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까지 마감해 주세요. 그리고 보드게임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몇 시에 무슨 보드게임 했어. 이렇게 대장을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고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했을 때는 잘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게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보드게임을 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고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초등 4학년짜리 아이였고 한 아이는 7세의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둘이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7세의 아이는 그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었고, 이 4학년 아이는 엄마 없이 이제 도서관에 오는 아이거든요. 저랑 같이 매번 거의 문을 닫고 갑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 4세 아이의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끼리는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그 엄마 아이예요? 서로가 서로의 그 아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음, 우리가 만남, 소통의 공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다른 아이들, 엄마만 알았지만 내 아이가 아닌, 어, 내,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같은 학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동생까지도 알게 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형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정말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아이가 이제 알게 되면 좀 더 친숙하게 닿겠지요. 그래서 저는 꼭 강좌가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기획된 강좌가 아니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뭐 프로그램이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들은 저는 마을에 재능 있는 인재를 마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몰랐는데 나의 그 또 다른 재능을 발견했어요. 도서관을 하면서 이 재능이 이렇게 커졌더라고요. 어떤 재능이냐면 꼬시는 재능.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왔는데 사진을 볼까요? 이어서 이제 퀼트 강좌를 했는데 우리 도서관에 이용자분이 오셨는데 가방이 예쁜 거예요. 퀼트 가방을 메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직접 만드신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가방도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가방도 많대요. 그분이 70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도서관에서 퀼트 강좌 합시다 라고 해서 그분한테 그럼 강사님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퀼트 강좌를 이제 이때만 해도 6회로 해가지고 이제 기획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바느질 강좌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기본 바느질 뭐죠? 박음질, 홈질 이런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바느질 할 수 있는 파우치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가방을 만듭시다 라고 해서 그분한테 70세니까 그런 강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주셔야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고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연필로 썼어요. 저희가 같이 써드렸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언제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일정 6회잖아요. 지금 여기 앱자부에 보면 6회 동안 어떻게 파우치를 6차 시면 2차 시에 걸쳐서 파우치를 만들고 4차 시에 걸쳐서 가방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직접 강의 계획서도 써보는 거 이제 도와드리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느질은 나이 드신 분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3, 40대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퀼트 강좌를 기획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퀼트 강좌를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이 젊은 엄마들은 바느질을 할 수 못한대요. 그래서 바느질 거리가 있으면 다 세탁소에 맡긴대요. 그래서 봤더니 젊은 엄마들은 대신에 뜨개질을 할 수 있답니다. 뜨개질을 좋아하고. 그래서 올해는 퀼트 강좌는 5, 60대를 대상으로 기획해서 퀼트 강좌를 한 번 더 했고요. 그 다음에 뜨개질 강좌는 30대, 40대 엄마들을 겨냥해서 다시 또 뜨개질 강사를 했어요. 뜨개질 강좌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딱 해서 홍보를 했더니 퀼트에는 4, 50, 아니 5, 60대가 참여하시고 뜨개에는 3, 40대가 오셨어요. 근데 뜨개나 퀼트나 다 마을 강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퀼트 강좌를 했더니 여기 저희 지금 가방 좀 보이죠? 약간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70세 어르신이 이제 하셔가지고 한 거고 그 퀼트 강좌에 또 퀼트를 잘 하시는 분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분이 좀 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그 작년에 하셨던 70세 어르신하고 두 분이 같이 강사를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만족해 하셨고, 이 퀼트 강좌가 끝나고 나서는 동아리로 전환해서 그분들끼리 계속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뜨개질은 젊은 3, 40대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 또 뜨개 가방을 도서관에 책 빌리러 오시는데 뜨개 가방을 열심히 또 메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할 때 기다리면서 뜨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번에 우리 뜨개 강좌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번에 해보면 돼. 이래가지고 강의 계획서 다시 받고 그래서 이번에 그 엄마도 한 40대 엄마였어요. 그래서 이 40대 엄마가 다시 뜨개 강좌를 해서 저는 뜨개 강좌에 한 10명이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4명인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도서관에 오시면 도서관에 오면 그 이용자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달란트가 있는지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그분들한테 계속 꼬시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할 때도 있지만 뭐
물론 그게 안 통할 때도 있지만 성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마을 강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강사비를 많이 안 들여도 돼요. 조금만 들여도 그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인재를 강사로 키우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강사비를 이제 해결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꼬시는 이야기를 마저 하면,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문화에 대한 또 생활예술에 대한 욕구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저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자원봉사직이랍니다. 그러면 저도 즐거움이 있어야지 이 도서관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고민하셔서 같이 해보는 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드로잉이 뜨고 있고 어반 스케치라고 해서 이렇게 어, 마을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도시를 그리는 그런 드로잉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좀 그 의사가 있는지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돼야 그 프로그램을 확실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꼬시기 시작한 게 그 연남청 꽃다발, 연남청 꽃다발 맞나? 풀다발, 연남청 풀다발 또는 그 동전 하나로 행복했던 나날들이라는 그런 스케치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이 좀, 이걸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용자들이 오면 그 책들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너무 예쁘지. 이거 우리 해보면 재밌겠지. 그러면서 막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명이 그거 해보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그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거기에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안 되겠다 올해 작년에 올해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올해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꼬셔가지고 이거 너무 재밌겠지. 이거 한번 해볼래? 우리 해볼까? 재밌겠지. 이래가지고 올해는 드디어 드로잉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재미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저는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얘기가 지금 자꾸 딴 얘기로 가긴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그림책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림책 관련한 이제 이런 욕구들을 낳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는 역사에 대한 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 친구들이며 엄마들을 자꾸 꼬셔서 그런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진행하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아이들을 도서관에서 좀 돈을 좀 덜 들이고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서관 안에서 돈을 덜 들이고 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덜 들이고 내 아이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재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비 정도 저 세 가지 하는데 3만 원을 받아서 수혜자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3만 원을 받아서 재료비를 다 사고 남으면 도서관 운영비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저렇게 받았을 때 참여율도 높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서관에 오는 확률도 더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그러니까 재료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를 안 받는 부분은 뭐 일회성 강좌, 그러니까 재료비를 받는 프로그램과 안 받는 프로그램을 조금 나눠요. 그래서 일회성 강좌들은 주로 재료비를 안 받고 그냥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0세 이상 시니어들한테는 재료비 받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다른 뭐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워낙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시니어들한테는 좀 안 받고 그 외에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저는 거의 다 재료비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네. 지금 50원이네 그래도. 그리고 저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 기획할 때부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식물 테라피 이렇게 해서 8차시의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니어 테라피니까 뭐 꽃바구니 만들기, 다육이 테라리움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였는데 8차시 중에 그럼 4차시는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져가지만 4차시 프로그램은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는 도서관 앞에 이제 화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앞 화단 꾸미기. 그 다음에 아파트의 한 공간에 꽃밭 조성하기 이런 걸 해서 이웃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니어들은 제가 무료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나눔이 필요해. 이러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근데 가을에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꽃을 식재할 수가 없잖아요. 곧 겨울이 되니까 어니까 그래서 그해 겨울에 그 튤립 구근을 심어놨어요. 봄에 그런 꽃을 보다 튤립 구근을 심어놨더니 또 이분들이 아이고 얼면 어떠냐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 양말목으로 만든 러그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 또 다 덮어놓고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핀 거예요. 튤립이. 그러니까 너무 즐겁죠. 본인들이 어? 심어놨던 튤립 부분이 이렇게 활짝 폈으니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니까 그걸 보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물론 이제 집에서 보시면 좋았겠지만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봄의 아파트 화단이 너무 화사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참여하셨던 분이 도서관에 오셨어요. 캐간다고. 아파트 이 튤립을 캐간다고. 그래서 그만 캐가지 말고 여기서 이 화단에서 지켜보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붙여놨어요. 그럼 붙여놓자고. 그랬더니 또 찾아오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개간대.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분은 집에 가서 볼 건가 봐요. 그냥 집에서 보라고 하죠 뭐.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본인들이 심었던 튤립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 갖고 그리고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뽑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그런 강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나눴더니 이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이렇게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어서 특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도서관은 이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2시니까 12시 10분까지 쉬면 너무 길까요? 그래도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쉴게요. 12시 10분에 만나요. 네. 아니, 한번 깔아보려고 그러지? 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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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는 기둥가 없어.
네, 네, 선생님들 좀 쉬셨어요? 물이랑 좀 드시고, 네, 물도 좀 드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셨나요?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나요? 네, 네, 네. 아,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모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렵게 없는 예산에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 사람이 안 모여. 완전 실망, 낙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하고 싶고,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싶은 걸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그렇게 즐겁게 작은 도서관에서 지내다 보면 이용자들이 보고, 아, 즐거워하는구나. 아, 즐겁구나. 작은 도서관에 이런 일도 하구나. 하고 알게 되면서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운영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즐겁게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하고 싶은 거를 그 안에서 해결해 하고 있다고. 그래서 꼬시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어, 그 꼬시는 활동이 관장인 저의 주 업무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 이용자들을 만나면, 이런 이용자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이 안에서 서비스 받았으면 하는지를 알아내고, 그분이 어떤 끼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는지를 자꾸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파악해 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무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실무 선생님한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수다를 떨어라 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이용자하고 수다를 떨어라. 이용자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 안에 이용자의 욕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대면 면담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용자의 욕구를 좀 찾아내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상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독서 상담이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힐링이 되는 그런 상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바쁜 일이 있더라도 실무자는 이용자가 오면 좀 반겨주고, 이야기도 좀 나눠서 그들의 욕구를 좀 찾아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도 중요한 업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용자가 모이지 않을 때는 운영자,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점차 지역 주민으로 확대해 가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즐거워야죠. 즐거워야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참여 인원과 참여 인원은 이제 최소 인원, 최대 인원 정하셔가지고 저희 도서관은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최대 14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14명까지 하고 있고요. 최소 인원은 한 5명, 그러니까 4명까지 되면 폐강한다. 5명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최대 14명까지 한다. 근데 또 인기가 너무 좋아서 신청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폴딩 도어로 있어서 폴딩 도어로 확장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타로 강좌를 했어요. 타로 강좌는 또 인기가 왜 이렇게 좋았는지. 제가 우리 프로그램실이 14명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16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타로 강좌 할 때 그 판이 있고 카드를 놓아야 해서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근데 타로 강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본인의 기질, 그리고 가족의 기질,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지,
삶의 방향을 정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강좌였어요. 그래서 힐링 받았다고 너무 피드백이 이번에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16명이 된 거예요.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폴딩 도어를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좁고 폴딩 도어를 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 스크린, 이게 빔 있잖아요. 빔 스크린이 저희가 엄청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스크린으로 좀 중간에 한번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을 좀 막아주고, 배너로 막아주고, 그래서 최대한 이들이 오픈되지 않게끔 홀딩 도어를 열었지만, 홀딩 도어를 열어서 개방시켜 줬지만, 이들만이 조금 오브치할 수 있도록 스크린으로 가려주고, 배너로 가려주고 해서 공간을 그나마 좀 쾌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그런 거 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공모를 적극 활용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넘어가고, 그래서 지역 연계를 할 때는 우리 마을 안에 내가 있는 도서관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도서관에 있는 마을에는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기관, 단체, 상가, 인재 등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저희는 주변에 보건소, 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 도서관 있습니다.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 있으면 같이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 노인복지회관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협업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단체장 모임 같은 걸 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뭔가를 좀 해보자라고 할 수 있으면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뭐 마을 정원 가꾸기 사업도 하고 마을 축제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보면 이렇게 이게 지역사회 교육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성남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은 도서관에 강사를 파견해주는 그러니까 강사와 재료비를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파견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해서 알겠다. 우리 그러면 홍보해서 모집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된다. 라고 해서 어, 학부모 교육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강자명을 금쪽이를 미래의 리더로 키우는 성장시키는 교육 이렇게 그 주제명을 바꿔가지고 강자명을 바꿔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의 호응도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게 이제 총 4회 강좌였는데 부모 자녀 간의 대화법, 뭐 창의 인성 감성 능력 키우기, 자녀의 미래와 진로와 직업, 궁금한 성평등 교육 이렇게 네 강좌였는데 특히 네 번째 강좌인 궁금한 성평등 교육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 기관에 다시 문의를 한 거죠. 이 엄마들이 이 성평등 교육 요거를 듣고 싶다는데 강사를 다시 또 파견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파견해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성교육을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과 연계를 하면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돈들이지 않고 저희는 홍보와 모집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과 좀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 노인복지회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의 고민은
아, 복지회관이 보통 어르신들이 가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거기는 노인복지회관인 거예요. 그냥 복지회관도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인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가시는데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거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60세 정도의 그런 분들을 좀 찾고 싶은데 그분들이 잘 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콜이 온 거예요. 자기들이랑 같이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님과 함께 해가지고 아동 숲놀이 지도사 전문 과정을 강좌를 여는데 우리한테 모집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몇 명을 모집하면 거기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한테는 메리트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도서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인원이 많으니 노인복지회관에서 어, 1기하고 우리가 2기 따로따로 모집해서 같이 하고 심화 과정을 그럼 그쪽에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도서관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 도서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도서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진행하겠다. 그렇게 세팅해서 다시 하자. 라고 해가지고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심화 과정은 이제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역기관과 논의를 하시고 우리한테 좀 안 맞아. 그러면 그 기관과 다시 논의를 해서 우리 도서관도 좋고 그 기관도 좋고 좋은 합일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도 좀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저기 소통이 돼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어보면서 또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서로한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인인지 활동 책놀이 지도사 과정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는 그 재료비를 항상 받는다 말씀드려서 그래서 거의 모든 강좌에는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업 공모를 통해서 한 거예요. 성남시 사업 공모를 통해서 우리도 하고 그리고 이 지도사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끝나지 않고 실습을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우리가 다 연계해서 그러니까 각자한테 맡기지 않고 복지관에서 우리가 실습할 건데 하겠냐? 그다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보 이런 식으로 실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음, 그, 그 기관과 연계해서 되도록이면 마을 내에 있는 기관한테 실습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 지역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실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관에 가서 그 기관의 담당자를 보고 그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기관에서 자기가 할 일은 없는지 이 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 알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도 여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하면은 평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이 끝나면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좀 일차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하고는 더 세밀하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적절했는지, 내용은 적절했는지, 그 다음에 인력은 적절했는지, 그 타로 이야기했죠. 타로는 저희가 특히 그 내밀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이 14명이지만 14명을 받으면 안 됐던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적당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는 그런 강좌였기 때문에 16명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음에 만약 타로 강좌를 한다고 하면 10명 선에서 모집을 해야겠다.
넘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다음 거죠.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시기와 시간은 적절했는지 저희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초등학교가 2개 도서관인데 한 개 도서관 방학일과 개학일만 알아가지고 한 개 도서관 아이들이 개학 후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평가. 그러면 우리가 지대로 못한 거죠. 그다음에 장소는 적절했는지, 홍보와 마케팅은 효과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는지, 그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적정하게 썼는지, 이렇게 모든 항목을 평가해서 이 평가를 하는 거는 다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에 잘 반영해서 기획을 이제 또다시 하는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까지 하면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12월쯤에 이제 총체적인 이제 그 평가하고 내년 어떻게 갈까를 계획 짜는 이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이제 저희도 그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좀 약간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요 내용까지 제가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랑해 주시면 서로 공유해서 우리가 좀 더 으쌰으쌰 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신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음소거 다 해제하셔도 됩니다. 이게 줌이어서 되게 어렵네요. 어려워서 저 혼자 떠들려니까 말도 꼬이고, 어, 네, 막, 행설수설하는 것 같고,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어가지고, 저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입장이라, 아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입장이라, 작은 도서관 운영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중교육은, 이 비대면 교육은 항상, 이렇게 통쾌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눈도 마주치고 질문도 하고 서로 웃어도 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비대면 교육은 어렵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질문이 없으시니까 그 얘기 지난번 대면 교육에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도 보면, 그러니까 50대, 60대, 그러니까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보면, 이제 아이들 빼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보면, 50대, 60대가 대부분이고, 40대 몇 명, 70대 몇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대, 60대가 가장 많은 이제 연령에서 분포를 차지하고 있대요. 지금 출산율이 적다는 건 알고 있고, 아동의 비율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니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 질문이 있었어요. 아, 그랬을 때, 저희는 도서관이 30년이 네. 됐는데, 작년 아니, 무슨 일이 2021년, 있어가지고 제가 2020년 그래? 아, 주택가에 있었던 거를 아, 아파트 네. 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네. 아파트 내에 있지만 아파트 도서관은 아니, 음소거 해제를 하라고 해서 여기 떴었네요. 해제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법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우리한테 그 공간을 무상임대 형식으로 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에서 법인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원래는 주택가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2021년이면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사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프로그램 어떻게 모집하고, 이용자가,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용해서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시기고, 이용자가
코로나에 잘 오지도 않는 시기고, 그래서 어떡하지? 프로그램은 해야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사하면서 경로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을 찾아가서 도서관이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어, 회장님이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게 아까 보여드렸던 시니어 식물 테라피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식물 테라피는 어르신들이 뭘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이 코로나였고 좀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물이 주는 그런 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 테라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모집,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그때 10명이었나 1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집을 좀 회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10분을 다 모집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 테라피였고 가져가는 게 있었고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함께 해야 되는 아까 튤립도 심고 도서관 하단도 꾸미고 해야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좀 활동성이 있는 분들 10명으로 모집을 해주셨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해서 그 코로나 시기에 경로당도 그때 문을 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도 문을 열지 않아서 갈 수도 없었고, 왜 집에만 계셔야 했던 분들이 도서관에 오셔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때, 16명인가 모집했나 봐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했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 그룹에 8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았다고, 너무나 즐거웠다고 이런 피드백을 받았죠.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은 우리 회장님도 굉장히 즐거우셨겠죠. 그래서 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경로당이나 경로당 회장님이나 시니어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1차적으로 도서관에 와봤으니, 아유, 우리 아파트에 도서관이 있네. 도서관에서 이런 일도 하네. 이렇게 좋게 좋은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제 뭔가 제가 이제 부탁할 일이 있으면 경로당 회장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바로 이제 들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여기 아파트 도서관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경로당과 좀 경로당 회장님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또 협조를 좀 구하고 경로당하고 잘 지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없으시지요? 업무를 하면 모두 이게 채팅방에, 업무를 하면서 참여하는 만큼, 그럼에도 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네, 네. 이게 지금, 이건 거죠. 비대면인데 조금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좋겠, 그러게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아, 네. 어, 질문이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성남 책이랑 도서관 이렇게 치시면 요즘에는 주소 다 뜨고 전화번호 다 뜨잖아요. 뜨니까 전화 주시면 언제든 제가 아는 만큼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만 마칠까요, 선생님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어차피 저희는 만나는 것 같아요. 경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협력 멘토링 사업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단장 역할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만날 일이 많답니다. 그리고 뭐 워크숍이라든지 뭐 토론회 있을 때 만나 뵐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그때 또 다른 곳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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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 되나요? 네, 네, 나가시면 됩니다, 쌤들. 음, 끄면 되죠? 저도 나가요?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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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거기를 그만뒀어요.